안녕하세요, 꿀단지 PD입니다. 그동안 갤럭시 S 시리즈의 울트라 모델이나 아이폰 프로 모델의 최신 기종을 2년 전 또는 3년 전과 비교하면서 얼마나 달라졌는지 살펴보곤 했는데 기본 모델도 비교해달라는 요청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갤럭시 S 시리즈의 기본 모델은 지난 3년간 얼마나 달라졌을지 2021년 나온 갤럭시 S21부터 2024년에 나온 갤럭시 S24까지 4종을 비교 분석합니다. 모든 소비자가 항상 최신 폰을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전 폰을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반드시 도움이 될 겁니다. 가장 먼저 디자인의 변화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후면 카메라에 있는데 S21과 S22는 카메라 섬이 측면으로 연결된 컨투어 컷 디자인이고 S23와 S24는 카메라 섬이 없는 물방울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S21만 후면 커버에 엣지가 들어가 있고 후면 커버에 플라스틱을 사용했습니다. S22, S23, S24는 모두 전후면 플랫한 형태고 후면 커버는 유리입니다. 더해서 S24의 프레임은 다른 3종이 볼록한 것과 다르게 평평합니다. 생긴 모습이 비슷하긴 하지만 은근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 좋다 나쁘다는 개인 취향의 영역인데 저는 물방울 디자인에 프레임이 평평해진 S24가 가장 마음에 듭니다. 크기는 S21에서 S22로 오면서 화면이 0.1인치가 줄어서 제법 표신하게 작아졌고 S23는 S22 대비 가로 세로 모두 0.3mm가 늘어났지만 거의 비슷한 크기입니다. 그리고 S24는 S23와 비교시 화면이 0.1인치가 커졌는데 전면 베젤을 확연하게 줄이면서 가로는 오히려 작아졌고 세로는 아주 약간 커졌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S24가 3년 만에 6.2인치로 복귀했지만 S시리즈 기본 모델의 불만사항 중 하나였던 베젤 굵기를 줄이면서 크기 변화를 최소화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무게는 S21부터 S24까지 매년 1, 2g의 변화가 있어 왔는데 무의미한 차이로 4종 모두 6.1인치 또는 6.2인치에서 매우 가볍습니다. 갤럭시 S 시리즈의 기본 모델이 가지는 무게는 언제나 핵심적인 장점입니다. 손이 크지 않아도 한 손에 편하게 잡을 수 있는 크기도 좋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폰이 얼마나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지를 의미하는 퍼포먼스입니다. 갤럭시 S21과 S24는 엑시노스를, S22와 S23는 스냅드래곤을 탑재했는데 벤치마크 결과를 통해 퍼포먼스를 확인합니다. 주로 CPU의 성능을 체크하는 긱벤치 6와 GPU의 성능을 체크하는 3D마크 와일드라이브 익스트림 점수를 보면 S22에서 S23로 오면서 가장 많이 향상되었고 절대적으로는 최신 모델인 S24가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스로틀링이 걸린 상태에서 성능 유지 안정성까지 고려하면 S22가 S21보다 성능이 떨어지고 절대적인 성능은 S24가 가장 앞서지만 성능 유지 안정성을 함께 고려하면 S23도 꽤나 괜찮은 성능을 냅니다. 스로틀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발열도 측정을 해보면 일반적인 사용 환경인 유튜브 4K 영상 시청간에는 4종 모두 걱정할 필요가 없는 수준입니다. 부하를 가장 많이 받는 스트레스 테스트 간에는 성능이 더 좋은 S23와 S24가 조금 더 온도가 올라가고 스로틀링이 가장 심하게 걸리는 S22의 온도는 준수한 편입니다. 그런데 4K 영상 촬영을 5분 이상 할 때는 S22가 39도대를 넘어서 온도가 가장 많이 올라가고 최신으로 올수록 안정적인 발열 관리를 합니다. 즉 최고 수준의 부하를 받는 일이 거의 없는 보통의 사용 환경에서는 S23나 S24가 더 좋은 거죠. 퍼포먼스와 스로틀링, 발열 관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최신 모델인 S24가 스마트폰으로서 안정적이면서도 좋은 성능을 꾸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S23도 S24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성능이 괜찮은 스마트폰입니다. 갤럭시 S 시리즈 기본 모델에서 항상 아쉬운 부분인 램은 4종 모두 8기가로 변화가 없고 S23부터 LPDDR5X 규격이 적용되었습니다. 저장 용량은 S21과 S22는 256기가 단일 용량이고 S23와 S24는 256기가 또는 512기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램과 저장 용량, 앞에서 이야기한 AP까지 모두 국내 출시 모델 기준입니다. 다음 비교 분석할 내용은 디스플레이입니다. 언뜻 봤을 때 다이나믹 아몰레드 2X를 사용하는 4종 모두 기본적인 품질이 보장되기 때문에 비슷해 보이는데 의외로 차이가 납니다. S21과 S24가 6.2인치, S22와 S23가 6.1인치 크기를 가지고 있고 해상도는 4종 모두 FHD 플러스급을 지원합니다. 화면 비율이 S21은 20대 9였는데 S22 이후 19.5대 9로 변경되어서 S24까지 이어졌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S23까지는 LTPS 디스플레이라서 48에서 120Hz까지의 가변 주사율이 적용되었는데 S24는 LTPO 디스플레이로
1에서 121Hz까지의 가변 주사율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OLED 유기재료를 S21과 S22는 M10, S23는 M11, S24는 M13을 사용해서 HDR 부분 최대 밝기가 점점 밝아져서 S24에서 2600니트까지 지원합니다. OLED니까 따로 보면 4종 모드 사용하는데 불편함을 주지 않는 좋은 품질을 가지고 있는데 최신으로 올수록 좋아졌고 S24는 눈에 띄는 확실한 변화가 있습니다. S23까지는 울트라 모델 대비해서 디스플레이가 다소 아쉬웠는데 S24는 디스플레이에 대한 아쉬움은 거의 떨쳐냈습니다. 디스플레이에서 한 가지 더 체크가 필요한 부분은 S23의 플리커 현상입니다. 화면이 깜빡이는 플리커 현상은 우리가 그냥 눈으로 봤을 때 표시가 거의 안 나기 때문에 보통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S23는 다른 3종과 비교해서 정도가 조금 더 심한 편입니다. 동일한 설정에서 영상을 찍어보면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플리커 현상이 S23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눈이 민감한 사용자들은 이 현상 때문에 눈의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는 가장 기본적인 사진 촬영 성능 위주로 비교합니다. 지금 화면에 4장의 샘플 사진을 띄웠는데 영상으로는 4장의 사진을 보면서 차이를 체감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비교 분석 결과를 바로 이야기를 하면 S21에서 S22를 거쳐서 S23까지는 꾸준하게 성능이 향상되었고 S24는 S23와 비교해서 비슷하거나 아주 조금 좋아졌습니다. 촬영 환경에 빛이 충분할 때는 S24와 S23를 비교했을 때 차이를 체감하기가 힘든데 야간이나 초도가 낮은 환경에서는 S24가 S23보다 조금 더 좋은 게 살짝 표시가 납니다. 갤럭시 S 시리즈 기본 모델의 배터리는 S21에서 S22로 오면서 3700mAh로 줄어들었다가 조금씩 늘어나서 S24는 S21과 동일한 4000mAh입니다. S21의 사용시간과 사용효율을 100이라고 기준을 잡았을 때 S22의 사용시간은 줄었고 S23와 S24는 최신으로 올수록 절대적인 사용시간이 늘어났습니다. S22는 S21과 비교해서 배터리 용량이 줄기도 했지만 사용효율도 떨어집니다. 다행히 S23를 거쳐서 S24로 오면서 배터리 사용효율이 계속 좋아졌습니다. 다음 스테레오 스피커는 S21과 S22가 전반적으로 만족스럽지 않은 가운데 S21은 고음이 과한 편이고 S22는 저음이 약한 편입니다. 그리고 S23는 전작 대비 전반적으로 성능이 향상되었고 S24는 S23와 비교 시 저음을 살짝 더 강화하고 같은 볼륨 설정에서 출력이 약간 더 세졌습니다. 이어서 진동은 S22가 다른 3종과 다르게 조금 더 가볍고 잔망스러운 느낌이 강해서 별로고 다른 3종의 세기와 묵직함은 비슷합니다. 다만 S21은 후면 플라스틱 영양인지 미세한 잔떨림이 조금 더 있는 편입니다. 2024년에 삼성은 갤럭시 S24 시리즈를 발표하면서 OS 업데이트 정책 변화도 알렸는데 변화된 내용은 S24 시리즈에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S21부터 S23까지는 메이저 업데이트 4회를 보장받고 S24는 메이저 업데이트 7회 보장받습니다. S21은 2025년 안드로이드 15, S22는 2026년 안드로이드 16, S23는 2027년 안드로이드 17까지고 S24는 2031년 안드로이드 21까지입니다. 그리고 S24가 여러가지 AI 기능을 탑재한 이후에 이전 세대 모델들에 대한 지원 여부가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는데 2024년 5월 기준으로 S22까지만 지원합니다. S21도 원UI 6.1 업데이트가 진행되었지만 구글의 AI 기능이 서클 투 서치만 사용할 수 있고 온 디바이스 통역, 실시간 번역, 삼성노트 번역 등 삼성의 AI 기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궁금해할 만한 내용과 구매 선택을 할 때 기준점이 될 수 있는 내용들 위주로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그 밖의 지원 요소들을 하나의 표로 정리했고 S23부터 eSIM 포함 듀얼심을 지원하는 게 인상적인 변화입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역시나 일반적으로는 최신 폰이 전세대보다 좋아져서 S24가 종합적으로 가장 좋고 S22처럼 전세대와 비교해서 실망감을 안겨주는 제품도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S23는 S22 대비 신제품에 바라는 기대치만큼 좋아졌고 S24는 신제품에 바라는 기대치를 넘어서는 수준의 발전이 있습니다. 최신 모델보다 전세대 또는 전전세대가 가격적으로 많이 저렴하면 종종 추천하기도 하는데 S22는 성능적으로 삐끗한 모델이니까 가격이 많이 저렴해도 권하지 않습니다. 3년 전에 나온 S21도 상대적으로 모든 요소에서 조금씩 다 뒤처지니까 이제는 놓아줘야 할 때입니다. 관건은 S23를 S24보다
많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면 이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인데, 디스플레이 플리커 현상에 의한 피로감을 느끼는 소수가 아니라면 돈을 많이 아끼는 것에 대해서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 너무 뻔한 결론은 아니야 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들어가는 비용을 신경 쓰지 않는다면 S24가 가장 좋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